네, 오늘장 랭킹 5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떠한 키워드가 순위에 올라와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시간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순위에는 어떤 키워드들이 올라와 있을까 궁금하시죠? 화면으로 먼저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5위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마리화나 소지 전과자에 대해서 사면령을 내렸다라는 뉴스가 부각이 됐습니다. 마리화나 관련주 5위였습니다. 한 계단 올라갑니다. 카카오 그룹주가 일제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악재가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매도 리포트, 사실상의 매도 리포트까지 나온 가운데 카카오 그룹주 일제히 흔들립니다. 3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오프닝 수혜 받는다, 모멘텀 부자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나왔는데 외국인 이탈 가속되고 있죠. 그 주인공 엔터주 3위였습니다. 2위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런던 금속거래소도 러시아 제재에 동참했다라는 외신 보도가 나온 상황인데요. 알루미늄부터 아연, 구리, 또 한 번의 급등 랠리가 펼쳐질까요? 원자재 관련주 2위였습니다. 가장 위에 오른쪽은 삼성전자와 LG전자입니다. 삼성 실적 좋지 않았죠. LG전자도 오늘 잠정 실적 발표 예고하고 있는데요. IT 대장주의 잠정 실적 오늘 1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하게 하나씩 열어보면서 추가적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기대감이 많았던 쪽에서 흔들림이 좀 세게 나오면 초입이라고 하더라도 긴장을 보통 하게 되기 마련이거든요, 대표님. 그런 의미에서 대표님께서 3위에 올려주신 이쪽 먼저 볼까 합니다. 엔터요. 실적 좋다. 리오프닝 수혜를 가장 강력하게 받는다. 모멘텀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하반기 워낙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서 오늘 어떻게 봐야 되는지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수급 논리에 따라서도 외국인 이탈 눈에 띄거든요. 조금 긴장감을 엔터 쪽에 관해서도 대표님 우리 가져야 될까요? 이쪽이 일단 네이버, 카카오로 시작을 해야 되겠죠. 아, 그러면은 플랫폼부터 게임, 엔터 이 연결고리로 떨어지는 거다. 네, 솔직히 네이버에 대해서 이 정도면은 네. 좀 단기 낙폭 과대로, 그래서 뭔가 변화의 조짐을 보이지 않겠느냐 싶었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지금 또 저점이 나오죠. 오늘 16만 원 깰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도 상당히 심리적으로도 큰 것 같아요. 지금은 무슨 가격적인 변화가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격보다는 그러니까 네이버의 지분이 외국인들 한 50% 넘던 네. 상황 쪽에서 거기서 비중을 급격하게 줄이면서 나오는 현상과 같이 맞물리면서 나오는 것 같은데, 물론 저희가 다 아는 포슈마크 관련된 이슈도 있겠지만은 가장 큰 동향이 그동안에 바라보고 있던 성장주에 대한 개념들이 이제 밸류에이션을 책정하는 과정 쪽에서 이 정도면 많이 하락했으니까라고 보다 보니까 오히려 실적 나오는 거에 비해서는 미국의 오히려 구글이 더 싸 보여요. 이런 현상이 네. 나오다 보니까 네. 그런 어떤 금리 인상기에 나오는 급격한 밸류에이션 조정들이 후반이지만 같이 나오고 있다는 쪽에 대해서 좀 심하지만 이게 또 하나의 변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게다가 카카오 같은 경우는 마침 이런 때 몸을 좀 사려야 되는데 네. 그 사이에 또 라이온하트 게임즈 상장 얘기가 나오죠. 근데 이것도 조단위입니다. 네. 지금 공모가 기준으로 보다 보니까 이제 그걸 기준으로 보게 되면 시총 3조 5천억, 4조 대까지 넘볼 수 있게. 근데 라이온하트 게임즈가 시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그거거든요. 게임 뭐 만든 거 있어? 비싸. 예, 비싸. 그죠? 당연히 비싸긴 하는데 일단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딘 하나입니다. 오딘 하나 가지고 평가를, 그러면 게임 잘 만든 거 가지고 평가를 그렇게 받아야 되느냐. 근데 이것도 오딘이 계속 인기가 있는 게 아니라 좀 약간 꺾이는 느낌 쪽에서 상장을 하는데 그 정도의 가치를 받아야겠느냐라고 하는 부분들도 보게 되면은, 물론 심사할 때 물적 분할 이후에 나오는 이런 상장은 아니다라고 하는데 네. 주주 입장으로 보게 되면 약간 속이 또 타죠. 쪼개기 입장이 네. 아니겠느냐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그게 또 실망이 같이 겹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 성장주 순환 시대입니다. 그러면 네. 엔터는 지금 본래의 펀더멘털은 전혀 비춰주질 못하고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희는 봐야 되는 걸까요? 그래서 일단 그 여파 쪽에서 가장 또 타격받은 게 게임주고, 네. 또 게임주 타격받다가 잠깐 엔터주도 비싼 쪽인데 하다 보니까 매물 나오고 이런 현상들이 이어지는데 네.
근데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일단 이제 섹터나 성장주라고 하는 다 같은 카테고리가 아니라 그래도 이쪽은 괜찮다. 그래도 버틸 수 있겠다라고 하는 쪽은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게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실적 안정적인 거. 네. 안정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정적인 성장입니다. 이게 나오는 거. 두 번째는 히트죠. 쉽게 말씀드리면 엔터 쪽은 우리 오랜만에 데뷔한 우리 가수가 이만큼 성과를 보였어요. 대표적으로 JYP 엔터 같은 경우도 이번에 니주라고 또 공연 한번 한 게 15만 명을 우리 와. 니주가 끌고 왔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마음이 약간 익혀졌어요. 사심이 조금 있는데 그런데 스트레이키즈 같은 경우 이번에 컴백해서 앨범 판매량이 237만 장. 어마어마한 숫자인 거죠. 이 정도면은 성과가 분명히 나오는 거죠. 이런 쪽은 좀 차별화되는 게 맞겠다. 물론 같은 섹터가 흔들리다 보니까 밀리겠죠. 밀린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반발력은 셀 수밖에 없다라는 쪽에 포인트를 맞추면서 계속 또 같은 섹터라도 종목적으로 보자라고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보게 되면 어제도 잠깐 게임사들이 다 좀 주춤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네오 위즈는 살아있지 않느냐라는 쪽에 어떤 기대감과 앞으로 새로운 영역 쪽에서 보여줄 거에 대한 변화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런 흐름들의 포인트를 맞추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 들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엔터사라고 하더라도 이번에 또 기다리고 있는 또 이제 아이돌이 아이돌이네요. 여자 아이돌. 이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에 따른 기대감이 있는 뭐 큐브 엔터 이런 것도 좀 더 힘내려고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보게 되면 종목 다를 어떤 섹터 다를 보는 게 아니라 종목적으로 한정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흐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선정을 해서 공략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정리를 해드릴게요. 저희 다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원자재 쪽이 들썩들썩거립니다. 주 초반에는 곡물 쪽이 한번 움직이기도 했고요. 철강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외신 쪽에서 이런 기사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많이 반영이 되고 있지 않지만 러시아 광산 업체가 이렇게 캐낸 광물들을 런던 금세권에서는 우리 안 받아들일 거야 라는 제재를 가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움직임 가속화되면 뭐 구리부터 시작해서 알루미늄, 아연 다 들썩일 것이다라는 분석 보고서가 상당히 많이 나왔던데 실제로 그런 흐름이 더욱더 눈에 띄게 되면 국내 원자재 관련주 한 번 더 테마 강력한 그런 흐름 속에서 튈 확률도 대표님 있을까요? 자, 여기서 또 원자재에 대한 가격으로 본다. 그러면 또 같이 체크해야 될 게 수요와 공급이겠죠. 네,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일단 수요 측면으로 보게 되면 이게 뭐 폭발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죠. 네, 뭐 경기 관련된 이슈가 계속 있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는 좀 고민이 필요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같은 원자재라고 하더라도 뭐 범용적으로 쓰이는 뭐 부분 말고 그래도 해당의 꼭 매장량은 계속 꺾여가고 있는데 거기서 또 바로 신규 광산을 찾아야 되게 되면은 좀 어려움이 있는 이런 광물들 같은 경우는 계속 또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 또나 공급 쪽은 요즘 이게 자원이 원자재가 무기화되는 현상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대로 연결을 시켜서 이 부분을 가지고 뭐 어떤 예전만큼 공급이 원활하게 돼서 수요가 맞춰지는 이런 현상이 아니다 보니까 좀 더 생각할 변수가 플러스 알파가 더 생겼습니다. 이런 과정 쪽에서 일단 또 이를 또 확대하게 되면 요즘에 나온 유가도 그렇죠. 유가도 오페크 플러스 감산.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화를 내면서 그러면 증산, 맞불놓기 작전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서도 또 복잡해지는 상황들이 나오는데 게다가 또 하나 요즘 석탄 가격 잘 얘기가 안 나오는데 석탄 가격이 톤당 $200가 넘어갔습니다. $200를 벌써 넘겼나요? 넘겼습니다. 모르는 사이에 벌써 거기까지 갔죠. 그렇다는 얘기는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느냐라고 봤었을 때 화석연료에 대해서 지금 가장 손쉽게 받아다가 화력 발전을 뗄 수 있는 거는 물론 ESG나 CO2 발생량에 대해서 고민하죠. 얼어 죽겠는데 이걸 고민하겠습니까 지금? 일단은 확보하자라는 차원에서 이쪽이 또 급증하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또 그러면 비용이 더 많이 드는 대표적인 뭐 철강이라든가 나머지 업황들은 또 시멘트도 마찬가지겠죠.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고 가격을 올려야 되는데 올리게 되면 전방 업황이 좋아야 되는데 시멘트 같은 경우는 건설 업황 별로 안 좋죠. 그럼 또 전전긍긍 이렇게 되는 상황들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안으로 되는 이제 LNG 쪽에 대한 수요 계속 또 나올 수밖에 없고 그나마 석탄 대비해서 CO2 발생량 한 70% 줄어 있고요. 거기다가 그나마 또 나중에 수소 쪽과 연결시키기 좋은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부각이 들어오는 건 맞는데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은 또 이제 저희가 계속 고민해야 될 거는 또 원자재 관련된 이차 전지 소재에 들어가는 것들 이것도 확보하려고 계속 또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런 부분까지 확장해 보게 되면
일단 공급 측면 쪽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변수가 나오다 보니까 이를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다는 쪽에 변화를 보게 되면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나올 수 있는데 이해 타산이 되게 복잡하게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른 가격이 올랐을 때 그를 충분히 전가할 수 있는 능력들 이런 것도 체크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결국에는 또 그래도 여전히 수요가 커지는 쪽은 전기차 시장, 2차 전지다라고 보게 되면 거기에 나오고 있는 하나 요즘에 눈길이 가는 종목 중 하나가 E&D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또 촉매 쪽으로 많이 매출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네. 이번에 공장을 신설하면서 나오고 있는 새로운 또 전구체 관련된 쪽에 변화를 생각한다라고 되면 좀 더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심주까지 여기에서 받아봤습니다. 저희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가장 시작의 중심에 있었던 단어 한다면 잠정 실적. 삼성전자와 LG전자일 텐데요.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는 오전부터 쭉 소화가 된 상태. 지금 반응 어떤가에 대한 질문 드릴 거고요. 조금 전 LG전자의 실적 나와서 급하게 어떻게 시장의 반응이 나왔는지 질문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치 먼저 저희 점검을 하고 갈게요. 시장의 눈높이에 부합했을까요? 시장에서는 매출은 20조 원대를 기록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삼성전자 비슷하네요. 매출액은 예상 상회했습니다. 21조 1,71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 오른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컨센서스가 8천억 원대였습니다만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7,466억 원대가 나온 걸로 확인이 되네요. 다시 한번 삼성전자 쪽도 보면은요. 여기도 매출액과 같은 경우는 잠정치보다 여기 낮았네요. 76조 원대. 그런데 5개 분기 연속해서 70조 원대는 기록한 것은 맞고요. 더욱더 실망스러웠던 것은 영업이익 쪽이었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로 했을 때 31.7%나 줄어든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바닥이 아니다라는 분석도 오늘 장중에 많이 쏟아지긴 했는데요. 대표님, 저희 LG전자와 삼성전자 어디부터 좀 시작을 해볼까요? 삼성전자는 오늘 다른 분들도 많이 얘기하셨죠? 네. 네, 다 그런 뭐라고 얘기하세요? 다른 분들? 지금 근데 궁금한 건 네. 오전에 떨어졌다가 그것도 큰 폭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정도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은 시장이 어느 정도의 그래 알고 있었어. 어차피 좋았어도 저럴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분석도 있던데 맞습니까, 대표님? 이 정도 실적을 알고 있었다고요? 안 좋을 거다. 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안 좋은데요. 그런데 잘 나왔어도 어차피 예. 삼성전자, LG전자도 마찬가지겠지만 실적 잘 나와도 빠집니다. 네, 지금까지 그래왔기 때문에 안 나오게 되면 그럼 좀 버텨야지라고 하는 게 이 정도입니다. 네, 요게 이제 핵심인 것 같고요. 네. 일단 뭐 LG전자 쪽을 먼저 볼게요. 네. LG전자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는 좀 심각합니다. 이런 상태면은 왜? 대표님께서도 영업이익이 사실은 네. 약간 기저효과, 약간 GM 그렇죠. 리콜 효과로 이만큼인데 그것도 못 맞췄어라는 입장이신 걸 거죠. 그렇죠. 예.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렇게 하면 거기에다가 위축되는 걸 봤을 때 보통 또 LG전자는 항상 4분기가 가장 안 좋습니다. 그럼 이 구조로 가게 되면 지금 가전을 누가 삽니까? 라는 얘기. 거기서 나오면서 물론 LG전자 보면서 또 하나 기대하는 게 딱 그거 하나는 있습니다. 카타르 월드컵이 있다 보니까 혹시 좀 TV 바꾸실 분들의 마지막 기회 뭐 이러면서 세일 나오지 않나. 근데 2002 월드컵 때 그게 팍 되고 사실 월드컵 호재가 그리 있었던 적이 제 기억에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아직 뭐 저희가 코로나19 때 TV 바꾸고 2년이 안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때 뭐 폭발적인 수요 기대하기는 좀 힘들겠죠. 네. 네, 그런 쪽에서 보게 되면 차라리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XR 기기가 변화가 되어서 나오는 환경이 나온다. 그러면 기대하는 게 차라리 LG 디스플레이가 맞겠지. LG전자보다 모멘텀이 좀 떨어지지 않나. 그러니까 LG전자는 떨어지지 않나 생각 들고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아마 LG전자를 보는 시각은 생각보다 안 나왔다. 인플레이션 시대에 또 환율이 어느 정도 커버를 해줬을 텐데 그걸 커버한 매출액 대비한 레버리지가 전혀 안 나왔다. 이거는 뭐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LG전자 실적 발표 전후로 해서 시장 반응도 거의 미미하긴 한데요. 네. 지금 잠정 실적이라서 저희가 디테일은 볼 수가 없잖아요. 네. 만약에 실제 실적이 나왔을 때 LG전자 그래도 전장 부분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확인했다. 그러면 조금 분위기 나아질 수 있을까요? 그거는 뭐 1분기부터 나왔던 얘기다 보니까 네. 이제 벌써 흑자 전환 얘기는 나오고 있었습니다. 나오고 있었고 아마 그게 조금 더 가세가 됐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러면 이게 스마트폰 그 다 손절하고 거기서 이제 먹거리 사업을 하고 보는데 그럼 이제 폭발적으로 여기서 끌어내기 시작하면서 차세대 먹거리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시장에서 원하는 눈높이까지 맞춰줬겠느냐라는 쪽은 아직까지 이번에도 현대기아차 8월 달에 생각보다 주춤했던 전기차의 동향을 보게 되면 이게 안 받쳐줬다는 얘기겠죠. 출하량이 그때 전장 반도체가 공급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좀 위축됐던 게 그대로 나오다 보면은 아마 LG전자의 이번에 2분기에서도 그렇게 이번 3분기에서도 크게 기대할 거는 좀 떨어진다라고 본 게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면 최근에 이런 분위기를 감안했을 때 네. 대형주를 안 본다 하더라도 IT 섹터에 대해서 계속 좀 실적 우려를 가져야 되는지 아니면 좀 기대감을 가질 쪽도 있는지도 살짝 궁금합니다.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바닥권에 대한 인식은 있기 때문에 네. 밀린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엔 뭐 지난 저점대가 아니라 박스권에서 4분기도 어차피 안 좋아. 근데 얼만큼 안 좋아? 네. 라고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움직이는 현상이 나올 거고요. 그러면 그래도 그나마 믿을 거는 아이폰 아닐까. 네. 네. 이번에 오늘 보니까 사진 한 장이 돌더라고요. 어떤 사진이요? 이번에 잠실에도 애플 전시장이 하나 생겼죠. 네. 거기 줄이 이렇게 쫙 서 있더라고요. 오늘 아침부터. 오늘 아이폰 14 나오는 날입니다. 아마 여의도도 그런가요? 여기도 여기는 한산했는데 잠실이 좀 핫한가 봐요. 이번에 또 새로 생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봤을 때는 여전히 관심은 높구나 네. 라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럼 그것 때문에 많이 하락했던 뭐 LG 노텍을 비롯해서 뭐 BH 그리고 또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도 또 연관될 수 있겠죠. 거기다가 LG 노텍이 XR 기기에 관련돼서 또 많이 발을 진입해 있기 때문에 하이비전 시스템도 그와 같은 역할을 좀 할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그와 연관된 쪽으로 보게 되면 선익 시스템 네. 같은 경우도 계속 눌림목되는 관심 있게 봐야 될 XR 기기가 또 하나의 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체크해 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IT에서 흐름, 그 추세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조언까지 저희 받아봤습니다. 저희 원픽 이제 들어볼 시간입니다. 오늘 좀 알짜배기 종목들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대표님, 원픽 어디에서 고르셨을까요? 알짜배기가 나와도 시장부터 돌아왔으면 참 좋겠는데. 시작이 돌아오면 가장 먼저 그럼 볼 종목. 네, 그렇게 또 꼭 집으시니까 일단 아까 2차전지 얘기 잠깐 하면서 말씀드렸던 E&D 네. 같은 경우 보통 본토 발음은 E&D겠지만 네, 네. E&D 같은 경우 최근에 좀 그나마 선방을 했던 것 같고요. 이제 본격적인 매출로 잡히는 변화까지 본다라고 하게 되면 내년까지에선 좀 다른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 가격대 한 28,000원대 전후 정도 네. 쯤에서는 공략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 한 35,000원대 그리고 손절가는 25,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전지 쪽에서 공략 종목 하나 꼽아주셨네요.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들어볼게요. 지금까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이 시간 함께 진행해봤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